나는 사주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기보단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태어난 시와 날, 띠 따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렇게 20대, 30대를 거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한 사건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날은 여름이었다. 숨막히게 더운 오후,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어떤 역술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허름한 골목 안 작고 오래된 한옥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흥미 반, 심심한 반이었다. 그저 재미로 한번 보자고 생각했을 뿐이다. 방 안에는 향냄새가 가득했고 벽엔 오래된 사주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생년월일씨를 알려주세요. 나는 대충 말했다. 1973년 9월 22일 오전 7시쯤이요. 그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세더니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다. 올해 인생이 크게 꺾이는 해입니다. 나는 웃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선택이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그 말이 그냥 흘러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유도 없이 불안했다. 일은 잘 되고 있었고 가정도 평범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다. 이번 해 큰 선택.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몇 달 뒤 진짜 일이 벌어졌다. 그해 겨울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내 이름이 명단에 있었다. 17년 동안 다닌 회사였다. 한순간에 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그 역술가의 말을 떠올렸다. 인생이 크게 꺾이는 해입니다. 마치 예언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퇴직 후 몇 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매일 늦게 일어나고 무의미하게 TV만 켰다. 아내는 처음엔 위로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아이들도 말을 아꼈다. 세상 모든 게 나를 버린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속에서 그때 받은 사주 종이를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운이 꺾이는 해. 그러나 끝이 아니다. 내년 봄 새로운 길 열림.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다. 새로운 길?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냥 위로의 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형,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잖아. 우리 지인 가게 리모델링 하는데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카메라를 손에 쥐자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다.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찍은 사진을 본 친구가 말했다. 형, 이거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닌데 진짜로 해보면 어때? 나는 웃었다. 나이 50이야. 이제 뭘 새로 해? 그런데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 이름 몰라. 사주에 길 열린다고 했다며.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사주가 그걸 말한 걸까? 그 예언이 나를 여기로 이끈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말에 매달린 걸까?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불씨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중고 카메라를 팔던 가게에 들러 장비를 구입했다. 돈은 빠듯했지만 이건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몇 달을 노력했지만 일거리는 거의 없었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녀도 반응이 없었다. 그때마다 나는 사주 종이를 꺼내봤다. 기운이 꺾이지만 내년 봄 새 길이 열린다.
그 말만 믿으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일이 들어왔다. 지역 소상공인 홍보용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주문이 조금씩 늘었다. 사람들은 내 사진을 좋아했다. 그리고 봄이 왔다. 그해 봄, 나는 그 역술가를 다시 찾아갔다. 선생님, 예전에 말씀하신 새 길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주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동안 내가 사주를 예언으로만 봤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그건 누군가가 내 안의 가능성을 꺼내준 말이었다. 예언은 미래를 바꾸는 말이 아니라 현재를 다시 보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예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 후에도 내 인생엔 몇 번의 큰 파도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첫 번째 예언의 그림자가 내 곁에 있었다. 마치 운명처럼,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나를 이끌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주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되었다. 단순한 예언일 줄 알았던 말이 현실이 되었고 그 일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세상은 언제나 한 번의 고비로 끝나지 않는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다시 이상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때쯤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가 사진 일을 시작한 걸 처음엔 응원했지만 점점 불안해했다. 당신, 이 일로 생활이 가능하겠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아직 벌이가 일정하지 않았고 통장엔 늘 바닥이 보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요즘 나보다 사주랑 카메라를 더 믿는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나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버티는 건데? 하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어쩌면 아내보다 그 예언의 말에 더 기대고 있었다. 그 즈음 사진 작업 중 이상한 사고가 일어났다. 외부 촬영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렀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목을 다쳤다. 사진을 찍는 손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말이 있었다. 올해 가족과의 인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역술가가 마지막에 던졌던 경고였다. 나는 그제야 소름이 돋았다.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로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나는 붙잡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사주 종이를 들여다봤다. 가족의 기운 약화, 그러나 그것이 새 기운의 시작이 됨.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인연이 떠나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손목이 회복되고 다시 카메라를 잡았다.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사진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표정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의 눈빛, 기다림이 스며든 얼굴, 그리고 희미한 미소 속에 담긴 인생의 무게. 나는 그걸 사진에 담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사진엔 이야기가 있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공방에 찾아왔다. 혹시 사진전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문화센터 기획자였다. 내가 찍은 사진들을 SNS에서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다. 나는 믿기 어려웠다. 사진전이라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기다리고 있어요. 상처를 이해하는 사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다시 예언을 떠올렸다. 봄의 새 길이 열린다.
그 길이 바로 이것일까? 나는 제안을 수락했다. 준비는 쉽지 않았다. 자금도 장소도 부족했다. 하지만 기획자가 모든 걸 도와줬다. 그리고 드디어 사진전이 열렸다. 전시회 첫날 나는 조용히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한 중년 여성이 내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진이 제 이야기 같아요.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사주의 예언이 이끌어준 건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었다는 걸.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반전을 품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당신 사진 봤어요? 그 말에 나는 놀랐다. 봤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엔 예전에 당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몰라. 그날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지난 세월을 솔직히 꺼냈다. 그 대화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사주를 그렇게 붙잡았는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핑계로 다시 일어선 거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예언, 이제 다 끝난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한 줄 남았어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나는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두 번째 겨울, 빛을 본다. 그해 겨울, 내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다.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작가. 제목 아래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짧은 기사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다.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 내 사주 봐주던 분이 말하던 인물 아니야? 나는 잠시 멈췄다. 그 댓글을 쓴 사람의 닉네임은 운명의 관찰자였다. 그날 밤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 역술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었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이사간 흔적조차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서성이다가 골목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불었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이제 당신이 예언을 전할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사진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길. 예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 되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내 사진이 신문에 실린 이후 작은 전시회와 강연 제안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인생이 예언대로 흘렀다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예언이 인생을 바꾼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 말이 내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겨울엔 마음이 무거웠다. 이유는 몰랐다. 아내와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일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자꾸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두 번째 겨울, 빛을 본다. 그게 무슨 뜻일까? 단순히 성공의 은유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경고일까? 12월 어느 날 나는 지방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났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에 가려졌다. 그때 라디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순간 바뀌기도 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그 목소리는 사주를 봐줬던 그 남자와 똑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확인했다. 방송국 이름은 운명 FM. 그런데 이상하게 그 채널은 검색되지 않았다. 도로가 미끄러워 속도를 줄이려는 순간 갑자기 맞은편 차가 미끄러져 내 차선을 넘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눈밭으로 미끄러지며 돌았다.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세상이 조용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 씨.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눈을 뜨자 하얀 빛 속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역술가였다. 이게 뭐죠, 꿈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미소 지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내 인생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만들어낸 예언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무슨 뜻이죠?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었을 때부터 나는 당신의 안에 있었어요. 예언은 미래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었던 용기였죠.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다. 눈이 다시 흩날렸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차 아니었다. 사고였다. 구급대원이 나를 꺼내며 말했다. 운이 좋으세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해했다. 두 번째 겨울, 빛을 본다. 그 빛은 성공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봤다. 사주의 예언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그 말이 있었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예언이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예언을 선택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며칠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당신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래만 쳐다봤던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오늘만 보자. 오늘이 우리가 가진 운명이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다. 퇴원 후 나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엔 사람의 얼굴 대신 빛을 찍고 싶었다. 빛은 언제나 어딘가에 있었다. 구름 뒤에도, 눈 속에도, 그리고 사람의 눈동자 안에도 나는 그 빛을 찾아다녔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언 같았다. 사진전을 다시 열었다. 이번 제목은 예언의 끝. 전시장 한가운데엔 커다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고 후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눈 덮인 들판 위로 퍼지는 아침 햇살.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보는 사람마다 멈춰섰다. 한 노부부가 다가와 내게 물었다. 이 빛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본 생명의 색이에요. 사주가 말하던 빛이 바로 이거였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거네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예언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깨닫는 순간 그게 예언의 끝이죠. 사진전이 끝난 밤 나는 혼자 전시장에 남았다. 불을 끄고 그 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요. 예언은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이었네요. 그때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다. 잘 해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그 남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예언은 제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사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 안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당신의 몫이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남자가 했던 마지막 예언, 이제 당신이 예언을 전할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내 그림자도 예전보다 길어졌다. 손등의 혈관이 더 또렷해졌고 카메라를 쥐는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가 옅은 선으로 남아있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한 번씩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예언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언을 데리고 걷는 중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요즘 뭐든지 불안합니다. 사주를 보면 조금 편해질까요?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불안은 피 속에 들끓듯 요동치고 있었고 어깨가 늘 앞으로 말려 있었다. 사주를 봐도 좋아요. 다만 그 말이 당신의 핑계가 되게 하지는 마요. 사주는 등 뒤에서 등을 떠미는 손이면 충분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내일 아침에 빛을 찍어보세요. 휴대폰으로 충분합니다. 사진 속에 지금의 마음을 적고 일주일 동안 모아보세요. 그게 당신의 사주예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돌아서며 웃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새벽의 길, 버스 정류장, 창문에 맺힌 물방울,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상. 이걸 모으다 보니 하루가 덜 무섭습니다. 그 한 줄을 읽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에게 건네진 작은 방향이 그에게는 예언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예언의 본질은 그렇게 사소하게 숨어 있었다. 아내와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같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깥을 보았다.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풍경을 보고 잠깐의 침묵을 공유했다. 그 침묵 속에 수많은 고백이 들어있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행복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고 싶어. 대신 평온하다고 할래. 평온이 오래가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것 같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무엇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 예언을 확인하듯 살지 않았고 서로를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냥 오늘의 기온과 빛의 각도, 저녁의 냄새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시간은 되살아났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사진 수업을 맡았다. 장비가 없어도 비싼 렌즈가 없어도 이야기만 있으면 사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첫 수업날 70이 훌쩍 넘은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내 사진엔 늘 허전함이 남아요. 뭘 더 채워야 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채우려 하지 마세요. 허전함을 찍으세요.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수업이 끝난 뒤 오래된 코트를 여미고 나갔다. 다음 주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왔다. 빈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 국물 위에 떠오른 작은 기름막, 맞은편 의자에 놓인 누렇게 바랜 목도리. 아내가 떠난 지 10년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진은 고요했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허전함도 풍경이 되는군요. 그 말에 마음이 울렸다. 허전함이라는 풍경을 담아낸 그의 눈이 나의 첫 번째 예언을 완성해주고 있었다. 누군가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은 종종 이렇게 작고 조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사주를 가르치지 않고 사주를 해석하는 태도를 이야기에 얹었다. 좋은 날을 찾아 일을 시작하세요. 라는 문장을 의미 있는 날을 정해 당신이 그날을 빛나게 하세요. 로 바꿔 말했고 대운이 들어온다. 는 말 대신 당신의 손이 마음을 따라 움직일 때 그게 대운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눈을 반짝였다. 나는 후자의 눈빛만 기억하려 했다. 예언이 누군가에게 매듭이 아니라 매듭을 푸는 손가락이 되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었다. 그 즈음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바람이 골짜기를 지나며 낮게 울었고 얇은 구름이 해를 흐리게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압니다. 발자국의 뜻을요. 한참을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흙을 쓸어내리듯 묵념을 마쳤다. 돌아오는 길, 작은 천을 건너는 목다리 위에서 발을 멈췄다. 물은 여전히 아래로 흘렀고 다리 아래 물살이 돌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다.
나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원을 그렸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그리고 끝을 의미하던 빛. 사실 그것들은 하나의 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 내 발로 걸어 완성된 원. 그 원을 천천히 닫아가며 나는 알았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압도하는 데 있지 않다.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데 있다. 봄이 올 때쯤 오래전에 그 기획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새 전시를 준비해요. 이번엔 관객 참여형으로요. 제목은 당신의 예언 한 줄. 나는 웃었다. 사람들이 쓸까요? 그녀는 단호했다. 다들 마음속에 한 줄씩은 있어요. 전시는 조용히 시작했지만 벽은 금세 빽빽해졌다. 나는 내일의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아프지 말자. 나는 다시 사랑한다. 엄마, 내가 해낼게. 허전함도 풍경이다. 그 문장들 사이를 걸으며 나는 몇 번이나 멈춰섰다. 관객들이 붙인 종이는 흔들리며 서로를 스쳤다. 그 바스락거림이 마치 살아있는 숲 같았다. 전시 마지막 날 나는 내 한 줄을 적었다. 예언은 하늘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쓰는 문장이다. 종이를 벽에 붙이자 내 뒤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골목의 그 남자. 잠깐 환영이 스친 듯 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살짝 불어 종이들이 더 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나를 웃게 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었다. 여름에는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사진으로 환자들의 하루를 기록하는 작은 프로그램이었다. 링거대 옆에서 웃는 눈빛, 치료 뒤에 잠깐 찾아오는 고요, 병실 창밖에 한 조각 하늘. 나는 그것들을 담아 작은 앨범으로 묶어드렸다. 퇴원하면 이걸 보고 오늘을 떠올리세요. 오늘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어떤 환자는 앨범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어떤 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살아있는 얼굴을 내가 본 게 오랜만이에요.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원을 닫았다. 예언의 빛은 멀리에 있지 않았다. 매일 누군가의 눈동자에서, 이마의 땀에서, 작게 떨리는 손가락에서 번졌다. 가을 끝자락, 나는 작은 책을 냈다. 화려한 이야기는 없었다. 사주가 맞았다는 자랑도, 기적 같은 반전도 적지 않았다. 대신 잊기 쉬운 하루의 디테일과 그 하루가 쌓여 만든 길에 대해 썼다. 예언을 믿고 싶은 날엔 믿어도 좋습니다. 다만 믿음이 당신을 대신 걷게 하지는 마세요. 라는 문장을 첫 장에 넣었다.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내게 도착하는 편지들도 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오늘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사주에서 올해가 나쁘다 했지만 선생님 말대로 의미 있는 날을 정하고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허전함을 찍어보니 허전함이 덜 무서워졌어요. 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무너져 술에 젖어있던 밤, 사주 종이를 움켜쥐고 시계를 노려보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돌아오고 있었다. 겨울 초입, 큰 강의가 하나 잡혔다. 넓은 홀, 많은 사람들, 환한 조명. 나는 연단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사주를 처음 본 날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 해 인생이 크게 꺾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에 매달렸고 예언에 기대어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제 등을 떠밀어 준 건 사실이지만 그 길을 걸은 발은 제 발이었다는 걸요. 그러니 여러분, 사주를 봐도 좋습니다. 다만 그 말이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당신의 언어로, 오늘의 행동으로 번역할 때 비로소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객석 어디선가 흐느낌이 들렸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한 문장을 선물합니다. 빛은 늘 가까이에 있다. 당신이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거기 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빛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멀리서부터 밀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조명이 따뜻했다. 강연이 끝나고 홀을 나서는데 문 옆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손을 잡았다. 젊은 시절 내 사주에는 스승이 온다고 쓰여 있었다오. 오늘에서야 이해했소.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라네.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말 제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홀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차가운 공기에 숨이 하얗게 흩어졌다. 나는 손바닥을 펼쳐 눈송이 몇 개를 받았다. 녹아 없어지기 전 그 짧은 반짝임이 너무 또렷해서 잠시 말을 잃었다. 두 번째 겨울에 보았던 빛과 닮아 있었다. 단지 이번엔 죽음의 문턱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보는 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차를 마셨다. 스탠드 불빛이 차 위에 동그랗게 앉았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묻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예언의 끝을 한 번 더 배웠어.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끝이 또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언의 끝은 늘 오늘이야. 내일이 오면 또 새로 끝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금세 웃었다. 그 말 좋다. 우리는 말없이 찻잔을 비웠다. 창밖으로 눈이 더 굵어졌다. 빛이 눈을 통과하며 방 안에 흰 기척을 남겼다. 밤이 깊어지자 작업실로 내려가 카메라를 꺼냈다. 셔터를 누르기 전 나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예언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내가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습관이다. 그 종이를 벽에 붙이고 셔터를 눌렀다. 셔터 소리가 작게 방 안을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아주 오래전 골목의 향냄새가 스쳤다. 나는 문득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공기가 미세하게 따뜻해졌다. 불을 끄고 나온 복도가 조용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올랐다. 거실에 누워있는 고요, 창틀에 앉은 드문 빛, 식탁 위에 엎어둔 찻잔의 잔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를 알아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쳐갔다. 멀리서 시계가 한 번 울렸다. 오늘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끝이 조용히 닫혔다. 예언의 끝, 두려움의 끝, 그리고 미안함의 끝. 대신 작은 시작들이 소리 없이 생겨났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여는 일, 커튼을 걷고 빛을 맞는 일,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일. 잠들기 전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창가에서 같이 빛 볼래? 곧 답장이 왔다. 응.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빛의 잔향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다. 예언이 정말 있었다면 그건 이것이었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보라.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믿되 믿음의 방향을 매일 내가 정하라. 그렇게 오늘을 살라. 그렇게 내일의 나를 눈부시게 하라. 그렇게 빛을 보라.